과연 가족법이 효율적일까요? 저희 모드텍스에서도 이 주제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다뤄볼까 합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상 따로 구분을 두는 그런 명칭 같은 게 아니고 주주가 가족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인 사업자를 우리가 가족법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인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으면 1인 법인이고요.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또 자녀법인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요. 제3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법인들도 있을 테지만은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들어가 있는 비상장 법인이 좀 주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법인도 결국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일부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세율은 뭐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가지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9%, 19%, 절대적인 세율 자체가 좀 낮을 수 있겠죠. 우리 가족법인의 핵심, 꽃! 증여세 0원으로 21억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자녀한테 아버님이 주택을 사주고 싶으셨어요. 20억짜리 주택을 사주고 싶은데 20억 그냥 주면은 한 7, 8억 나오죠, 증여세가 한 7, 8억 정도 나오니까 네. 그 또 7, 8억도 아버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또 자녀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님이 대신 내주면은 그것도 중요하죠. 증여세 대납으로 또 증여가 일어나니까 그럼 거의 반 정도를 또 자녀분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이 차용증을 써서 제3자한테 빌린 것처럼 해서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을 또 아들이 내야 되겠죠. 세법상 이제 정한 그 연 4.6% 이자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금액으로 봐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산하게 되면 2억 1,700만 원,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고요. 유사한 내용이 가족법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용역이나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이 한도가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억 원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쉽게 풀면 가족 주주로 이루어진 법인에서 그 주주 중 1인인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만약에 이제 무상으로 빌려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들이 얻는 이익이 만약에 1억 원 미만이라면은 가족들은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1,000인데 그 중간에 법인이 끼면 1억이 되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가족 법인을 통하게 되면은 2억 1,000이 아니라 21억이 되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자녀한테 21억짜리 부동산을 세금 없이 사주는 방법이라는 콘텐츠들이 좀 이 규정을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완전한 방법이다, 21억 그냥 줘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 삼고 싶어질 텐데, 그럼 당연히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을 거고, 일단은 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잘 받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규정을 활용하게 되면 100%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네, 그걸 또 소명해야 되는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뭐 전문적인 세무사 상담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주택을 가족법인에 넘겨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어떤 자산들을 가족법인에 이전시켜서 상속 재산을 감소시키는 고전적인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아버지가 사업체에 있는 주식을 이전시켜서 초과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증여재산 플랜을 좀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홀딩스 개념으로 법인과의 이제 관계회사 연결로 초과배당이나 자본거래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그런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2배사 근영기죠.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소득은 별도로 떼내가지고 법인세를 이제 과세하게 되니까 절세 혜택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법인의 두 번째 장점이 그 상속세, 증여세,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가족법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게 주주 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끼리 원활한 자산 승계를 위해 부동산 법인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으신 아버님, 개인분들은 자기 명의의 빌딩을 법인 명의로 법인 전환을 하시고 그 부동산 법인의 주주, 배우자, 자녀 몇 분 이렇게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죠. 사례를 들면 어떤 아버님이 엄청 큰 빌딩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고 임대소득도 있을 거고 뭐 여타 수익을 자기 명의로 받아서 소득세를 내고 그 남은 금액을 자녀분한테 또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분명히 증여세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법인을 좀 활용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뭐 최고 50%니까 그보다 뭐 저율 수 있는 뭐 배당이나 뭐 급여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자산가분이 빌딩을 사들여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사전 증여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싶다는 이제 시점이 왔을 때 그 자녀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분이 저는 좀 별로 잃어버리면은 뭐 건물을 뭐 잘라가지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여러 사람이 분산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분이 좀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을 만약에 가족법인이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51%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의결권을 통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을 좀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이제 배당 급여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꺼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의 단점이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세금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한정한다면 법인이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수율이 있으니까 뭐 많게는 뭐 12%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부분 법인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단점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업종마다 가족법인, 1인 법인을 좀 구별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업종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컨설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통 부동산을 많이 하는 법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딱히 업종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법인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가업상속공제라든지 가업승계증여 특례 이런 경우는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란 얘기가 가업승계나 이렇게 좀 연관이 되니까 업종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세제 감면이 있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뭐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가족법인 제일 문제된다 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인 편법 증여 이슈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증여하는 거는 증여액이 1천만 원 미만이고 법인한테 증여하는 거는 1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가족법인 규정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무이자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위험성이 따를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는 분명히 이를 달갑게 보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한도가 아니라 한도가 좀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연예인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편법 증여 이슈가 발생한다는 그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차상이나 이제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지 당연히 전문세무사에게 네,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 가족법인을 컨설팅하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이제 큰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급여나 어떤 배당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른바 자산가나 아니면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자금으로 생활비가 계속 필요해서 소득세를 내고서라도 급여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가족법인 자체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 가족법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요즘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법인 혹은 특정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주세요. 모든 사업자들의 사업 파트너 모두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